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론 없이 코드를 바로 짜다 보니까 코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코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을 배울 때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CS231N이라는 강의를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축약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만 짧게 짧게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 CS231N이라는 강의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강의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강의하신 게 이제 CS230이라는 수업이고 그 수업은 딥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CS231이라고 그 저희가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코드로 접했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좀 더 집중을 한 초점을 맞춘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떤 흐름인지 이거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AI라는 말인데 AI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범위의 분야예요. 그 학문 분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뤘던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분야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작은 분야이고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그 중에서도 더 작은 분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지도 학습 이 인풋 데이터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학습을 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머신러닝 분야는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지만 하여튼 이제 딥러닝이 아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무리를 나눈다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어내는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이제 랭킹 시스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추천 시스템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라벨을 준다기보다 이 사람이 많이 사용한 것들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 이 포지티브 쪽으로 묶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것도 있고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보상을 주면서 그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하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던 CNN이라는 알고리즘은 뭘 하기 위한 알고리즘인가 라고 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류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이미지인지를 파악하는 게 CN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제 C파텐이라는 데이터셋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셋이고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셋 총 5만 개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이터셋을 이제 총 5만 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 하나하나가 이제 비행기 클래스도 있고 뭐 고양이 클래스도 있고 강아지 클래스도 있고 이렇게 총 10가지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분류 이외에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어, 앞에 있는 차를 어, 분류해낸다든지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으면 차가 그 속도를 멈추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 추적하는 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지 CCTV에서 그런 거 추적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해서 어, 다
이제 이후에 한 조가 이미지 캡셔닝과 관련해서도 발표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장면인지,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가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고,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의 설명을 다는 그런 작업도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초창기의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제 함수 f 펑션인데, 이제 함수는 이제 w가 가중치의 웨이트를 의미를 하는데 wx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어, 스코어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넣은 인풋이 어떤 아웃풋을 냈는데, 그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맞췄는지, 이런 게 스코어니까 그 스코어 펑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그게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W라는 가중치는 처음에 이제 보통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랜덤하게 값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고양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고양이 이미지를 이제 임의로 2 곱하기 2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 곱하기 2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W가 아까 가중치, 그 가중치와 이미지를 일렬로 만든,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4 곱하기 1로 만든, 그걸 곱해서 이제 그 뒤에 바이어스라고 이제 편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스코어들을 보면 지금 강아지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고양이 그림을 강아지라는 스코어로 결과를 냈는데, 이게 옳은 결과인가? 아니죠. 왜냐면 고양이라는 결과가 가장 높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였냐? 이 바이어스 쪽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이어스는 이 오른쪽 스코어 값들을 보면 스코어 값에 비해서 값의 범위가 작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값보다는 왼쪽에 있는 이 가중치의 값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스코어를 도출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가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스코어 펑션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선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코어라든지 로스라든지 어,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이지만 하여튼 이제 비슷하게 어떤 결과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값이 작을수록 더 정답에 가까운 거고, 스코어 펑션은 값이 클수록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귤러리제이션, 이 정규화라는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그 가중치의 값이 너무 분포가 다양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느 한쪽으로 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의 범위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거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함수가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좀 도식화한
수식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더 로스 펑션의 값이 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로스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SVM 로스, SVM은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VM 로스 또는 이제 힌지 로스라고 불리는데 얘는 힌지 로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로스 펑션이 좀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힌지 경첩 같다 해서 힌지 로스라고 하는 거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 맥스 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라고도 말을 하고, 이 소프트 맥스라는 손실 함수는 결과값을 확률적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몇 퍼센트 확률로 고양이와 몇 퍼센트 확률로 유사하다. 뭐 강아지면 강아지와 몇 퍼센트로 유사하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저희가 아까 시파텐 데이터셋을 봤을 때 총 10개의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제 비행기가 있고 뭐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각각 어 3개만 해서 얘는 뭐 5% 확률로 비행기와 비슷하다. 뭐 80%의 확률로 고양이와 비슷하다. 그러고 뭐 10%의 확률로 강아지와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이 소프트맥스 로스 펑션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 코드를 봤을 때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조금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풀로스보다는 이제 민 스퀘어 에러라는 로스 펑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는 함수예요. 로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형태가 이제 음,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제곱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평균값에 제곱을 하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값과 원하는 값 사이의 차이를 빼고 그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함수 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로스 펑션은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모델 생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란 거를 다르게 말하면 가중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보면 필터 사이즈를 32, 64, 128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 32라고 하면은 32개의 가중치가 있는 거고요. 64라고 하면 6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32개, 다음 층에 또 3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다 모여서 있는 걸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모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에폭을 이제 10 에폭 이렇게 돌렸잖아요. 돌렸을 때 이제 로스가 얼마고 그 정확도가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정확도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뭐 90%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모델의 정확도가 90%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스 값을 줄이고 이 정확도 값을 높이는 과정을 하는 게 이제 학습,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 같은 거,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필요한 이유가, 로스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줄어드는지, 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증가해버리면 안 되니까 좀 그 길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SVM 로스, 아까 힌지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세히 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그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률적으로 확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확률의 형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짧게만 말씀드렸던 레귤러리제이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웨이트 값의 분포가 너무 크면 얘가 값이 이상한 쪽으로 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오버피팅이란 게 저 그림에서도 이제 잘 나타났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이 데이터를 이제 가장 잘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이 데이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분석된 값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너무 딱 맞게 돼버리면 이런 실생활에서 들어오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정규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원만하게 해서 조금 더 비교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정규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규화 말고도 지난번에 저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라는 것도 이 하나하나의 트레이닝 데이터 셋 말고도 이런 몇 개의 데이터는 검증용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좀 빼놓고 그 검증용 데이터로 이렇게 오버피팅 된 것들을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L1이란 거랑 L2라는 거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인공지능을 배우실 때 L1 로스, L2 로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가 다 L1은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L2는 그거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화에서도 L1은 그 절대값을 사용한 거고 L2는 제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1 레귤러리제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음, 값이 0 값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하면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L2는 값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근데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웨이트 값을 초기화할 때 가우시안 그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해서 초기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우시안 분포는 굉장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분포이기 때문에 보통 L2 레귤러리제이션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규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웨이트 값의 범위를 조금 이제 줄여주고 분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로스 펑션은 그 우리가 이제 아웃풋 결과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값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은 그 차이를 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가중치를 변경을 해서 그 가중치 값들의 집합인 모델이 분류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하겠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최적화 과정과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과정입니다. 우선 최적화 과정은 로스 펑션에서 그 로스가 더 낮은 쪽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고요. 그 나아가는 힘이라고 해야 될지, 나아가는 만큼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받아서 이제 그 역전파라고 하는데, 이제 포워드 과정이 인풋에서부터 아웃풋으로 간다면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역전파 과정은 아웃풋에서부터 인풋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 이 로스 값이 어느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걸 이제 반대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 정도가 있다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미제이션은 로스 값이 낮은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백프로파게이션은 그 옵티미제이션 함수로부터 얻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CNN 코드에서 보면은 옵티마이저를 아담을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 맨 밑에도 아담이 있는데 아담 아담 이외에도 이 SGD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나 뭐 모멘텀, 그 아다 그레이드, 뭐 RMS 프롭 이런 과정 그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 이 앞에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장점을 살린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방법에 대해서 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편의상 그냥 2차 함수로 할게요.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한 점이 있고 이 점이 이제 x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로스가 낮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한눈에 쉽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컴퓨터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분값이 나올 거고, 이 미분값의 기울기는 양수겠죠. 이제 우상향 그래프니까. 왜 올라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가려는 x의 방향은
x2의 방향은 이 기울기에 항상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이 수학을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 그냥 미분값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 앞에 러닝 레이트라고 보통 이제 에타라는 값이 붙는데 이 러닝 레이트를 잘 조절을 해서 얘가 음, 빠르게 나아갈지 좀 천천히 나아갈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러닝 레이트라는 값이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손실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애매한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랬을 때 처음에 x가 여기 있을 때 얘가 그 미분을 했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양수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양수 방향으로 x가 x2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여기에 러닝 레이트 값을 곱해서 얘가 한 번에 어 이만큼을 갈지 요만큼을 갈지 요만큼을 갈지 이런 것들을 러닝 레이트로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러닝 레이트 값이 너무 작으면 얘가 너무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렇게 너무 조금씩. 그러면은 이제 횟수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 값이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너무 크면 얘가 한 번에 이만큼 이동하고 여기서 이제 어, 기울기 값을 지금 여기 값이 좀 이상한데 그냥 이쪽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다시 그 양수기 때문에 음수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제 음수 방향. 그래서 이 방향으로 확 튀어버리고 뭐 이 방향에서 다시 이 방향 그랬을 때 한 이쯤에 왔는데 몇 번을 반복하다가 xn일 때 이 방향이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했을 때 얘가 그 런레이트가 크면 한 번에 많이 움직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큰 거는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할 때 적절한 러닝 레이트 값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은 수학적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제 편미분을 해서 나갑니다. 하나씩. 네, 이거는 그냥 쉽게만 설명을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스 값의 변화가 그러니까 로스 값의 변화를 각 웨이트에 반영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앞에서 레귤러리제이션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소개드렸던 건데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평균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좀 이렇게 이제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 데이터가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로스 펑션이 좀 음, 이렇게 나옵니다. 로스 펑션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경우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얘가 그 러닝 레이트를 작게 줬다고 해도 한 번에 이동한 양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보다 어, 이렇게 됐을 때 러닝 레이트 값을 잘못 조정해서 이렇게 막 진동을 하는 경우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 좁아져 있는 어, 손실 함수를 넓게 좀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넓게 펴지면 적당한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하면 웬만하면 업데이트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러닝 레이트 값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 레귤러리제이션은 가중치 값을 웨이트 값을 가지고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좀 펼쳐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포를 좀 줄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코드에서 봤던 렐루라는 거에 대해 렐루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는 선형을 비선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값이 그냥 곱하기의 연속이 되는 게 이제 선형인데 그런 선형을 끊고 비선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맥스 함수를 보면 웨이트 1이랑 x가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음수가 나오는 건 다 0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손실시켜서라도 얘가 데이터가 비선형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수학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시그모이드가 양 끝단에서 보시면 미분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편미분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편미분을 했을 때 양 끝단에서 0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0 값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해서 렐루라는 이런 0을 기준으로 꺾인 선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 로스 펑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들이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코드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코드에서는 사용을 안 했지만 보통 이제 컨볼루션 하고 풀링하고 여기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거가 좀 쌍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식의 뭐 인공지능 모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얘네가 넘어갔을 때 웨이트를 좀 이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왜냐면 어쨌든 앞에 나온 것들을 다 총 정리해서 앞에 나온 것들의 가장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는 민맥스, 이게 그냥 평균을 구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이 있다면 이 값에 그러니까 맥스 값 빼기 그러니까 맥스 값, 민 값을 빼주고 이제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이 0에서 255까지 이 사이의 값이 0에서 1로 바뀌잖아요. 1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 빼기 민을 나눠주는 민맥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Z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민맥스 방법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렐루 가장 많이 쓰이고, 하나 더 추가하면 앞에도 있나요? 없네요. 요즘 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논문들을 보다 보면 렐루 6라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기존 렐루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렐루 6는 6에서부터는 0으로, 뭐 이런 렐루 6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CNN 모델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죠? CNN 모델은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에 사용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외에도 더 있지만,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결국 얘네가 원하는 거는, 오류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처음 사용을 해봐서, 하여튼 얘의 최종 목표는 로스 값이 낮은, 그래서 결국은 정확도가 높은, 얘 너무 오류가 많은데, 정확도가 높은 그런 웨이트의 집합을 구성하는 거 하는 게 이 CNN 모델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의 그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처음에 이제 로스 펑션, 왜냐면은 로스를 구할 수 있어야 그 로스를 낮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로스를 먼저 구하는 펑션이 사용되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고 이 로스를 구했으면 그 로스를 낮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옵티마이저이고요. 옵티마이저 이제 아담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로스를 낮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옵티마이저고,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담. 그리고 이 옵티마이저가 낮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을 가지고 실제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 오류가 너무 많네요.
프로파게이션. 네. 백 프로파게이션이 이제 옵티마이저로부터 전에 받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가 너무 펼쳐져 있지 않게, 아까 이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값의 범위가 크지 않게 해서 좀 웨이트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레귤러리제이션. 네, 레귤러리제이션.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얘 왜 이럴까요? 아무튼 그러고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민맥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말씀 안 드린 게 없죠? 액티베이션 펑션. 이제 이 층이 깊어질수록 이 각 층마다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한 레이어 한 레이어가 지나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따라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거기에 이제 렐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 과정, 특히 이제 CNN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조금 생략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고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 일정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낮은 챕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혹시 이제 이날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 날짜, 아까 원하시는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해당 조랑 최대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바꾼 조가 더 먼저 하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바꾸시려면 최소한 2주 전에 바꾸셔야 되고, 1주 남은 조랑은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앞에 세 조 발표하고 제가 잠깐 이제 중간 정리 겸 해서 1챕터, 4챕터, 5챕터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하는 주를 가질 거고, 다시 이제 뒷주에 또 나머지 챕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직접 코드로 뭔가를 보여드리는 부분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이 아이패드랑 연동을 하는 과정이 오류가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각자 조 발표 날짜 적어놨으니까 체크하시고 안 되시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서 다른 조랑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